뉴스 큐레이션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번 주 화제가 됐던 뉴스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경기도 일대에서 폐사율이 100%에 이르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해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된 건 경기 파주입니다. 이어서 연천의 양동 농장에서도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바이러스가 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전국에 돼지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고 예방적 살처분을 발생 농가 500m 내에서 3km 내로 확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네, 이번 사태 때문에 돼지고기 가격에도 영향이 좀 있나요? 네. 파주에서 돼지 열병이 처음 확인된 이후에 그 도매시장 돼지고기 가격이 한 30% 정도 올랐습니다. 네. 하지만 그 소매 가격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이동 중지 명령도 이틀 만에 해제가 됐기 때문에 또 공급 물량 부족에 따른 일시적인 가격 상승은 좀 잦아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지역 축산업계에 따르면 그 돼지 사육두수나 돼지고기 재고가 지난해보다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당분간 구제 역대처럼 가격 상승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은 하고 있는데요. 확진이 더 발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이 정도에서 마무리되고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연금리가 최대 1%대인 서민형 안심 전환대출 접수가 시작되면서 관심을 모았는데요. 자격 요건 등을 두고 불만과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민형 안심 전환대출 금리는 만기 등에 따라서 연 1.8%에서 2.2% 수준입니다. 각종 우대 혜택을 받으면 금리가 1.2%까지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중에 있는 주택담보대출 가운데서는 가장 저렴합니다. 그 대상은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부부 합산 소득이 연 8,5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1주택자여야 되는데요. 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이런 기준을 두고 또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서민형이냐 이런 또 비판적인 시선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큰 불만과 비판이 나오는 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고정금리 대출 상품을 이용한 사람은 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금융위원회는 이 상품이 금리 경감을 위한 게 아니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변동금리 일시 상환을 고정금리 장기 대출 개념으로 바꿔서 급격한 상환금 변화가 없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방금 말씀하신 9억 원대 주택을 가진 사람이 서민이냐 이런 불만도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융위원회는 종부세 과세 적용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이 9억 원이기 때문에 이걸 참조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지역 노동계가 농성을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남대 의료원 노조입니다. 영남대 의료원에서 해고된 노조원 2명이 고공농성을 시작한 지 2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복직과 노조 탄압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노조 측과 복직시킬 근거가 없다는 병원 측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그동안 계속 대립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달 들어서 양측이 사적 조정에 합의를 하면서 조금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네. 이 사적 조정은 노사 분쟁이 발생을 했을 때 노동청 대신에 제3의 전문기관이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17일에 첫 회의가 열렸고요. 27일까지 2차례 더 회의가 열린 다음에 조정위원들이 최종 조정안을 낼 예정입니다. 네. 이를 통해서 13년 만에 이 갈등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요금소 수납원들이 지난 10일부터 김천에 있는 도로공사 본사에서 농성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건은 말이죠. 대법원이 그 요금 수납원들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이미 그러니까 대법원에 넘어오기 전에 상고가 되기 전에 이미 노동자 측이 승소를 한 것을 판결한 원심을 대법원 상고심에서 확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럼 이게 쉽게 표현하자면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하라고 법원이 판결을 내려준 건데. 네. 그런데 왜 다시 노동자들이 농성을 하고 있죠? 네, 이 대법원 판결 이후에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을 하겠다고 밝힌 인원이 499명입니다. 네. 그런데 이 대법원 판결로 직원 지위를 회복했던 수납원들이 745명이었거든요. 네. 도로공사는 이 중에서 그 자회사 전환에 동의를 한 사람 외에
남은 사람들만 지금 직접 고용에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 나머지 요금수납원 6,500여 명 중에서 1,500여 명이 지금 자회사 전환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도로공사는 지금 현재 1, 2심 재판을 진행 중인 노조원 1,100여 명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까지 본 다음에 직접 고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또 본사 농성을 풀어야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노동계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시점만 다를 뿐 똑같은 내용을 다루는 재판인데다가 그렇죠. 네. 이미 대법원 판례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하급심에서 도로공사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뭡니까? 네, 한국 노동운동의 상징 고 전태일 열사 기념관이 고향인 대구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난 1970년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분신한 고 전태일 열사는 1948년에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생가는 현재 도로로 바뀌어서 흔적이 남아있지 않고 1950년 6.25 전쟁이 끝난 뒤에 돌아와서 1년 정도 살았던 이 남산동 주택이 유일하게 남은 고향 흔적인데요. 네. 지난 5월 시민 그리고 사회단체 500여 명이 모인 사단법인 전태일의 친구들이 출범하고 네. 기념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시민 모금으로 마련된 1억 원으로 이 남산동 주택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네. 노동계에서는 열사로 부르지만 보수 성향인 대구에서는 조명받기 어려웠던 게 전태일 열사인데요. 고향이 주목하기 시작한 만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조명이 될지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해야 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 앞서 소개된 전태일 기념관 건립과 관련해 이를 추진하고 있는 단체지요. 전태일의 친구들 이재동 이사장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큰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별 말씀입니다. 네, 기념관이 될 예정인 남산동 주택. 예. 이 주택이 전태일 열사에게는 특별히 어떤 의미가 있는 공간입니까? 예, 생가는 아니고요. 아닙니까? 예, 생가는 뭐 저희 추적하면서 드러나기로는 이제 길로 편입이 되어서 네. 확장이 되면서 이제 없어져 버렸습니다. 네. 틀을 찾기가 힘들게 되어 버렸고요. 네. 지금 남산동 주택은 그 전태일이 16세 때, 네. 1963년이죠. 네. 만 15세 때 그 청옥고등국민학교라고 지금 명덕초등학교에 있었던 부설 학교죠. 네. 중학교를 못 다니는 학생들에게 어떤 야간의 배움의 기회를 주는 학교였는데 네. 그 길을 다니던 시절에 잠시 한 1년 반 정도 살았던 막 그런 네. 곳입니다. 네. 그래서 네. 뭐 그 의미는 전태일의 짧은 생애 중에서도 전태일의 일기나 수기를 통해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다. 네. 조금 집안도 조금 그때 안정이 되어 있었고 네. 또 식구가 다 모여 살았고 네. 또 일생을 돌이켜서 가장 행복하게 보낸 시절이다. 또 네. 전태일이 책을 좋아하고 또 배우는 걸 굉장히 즐겼기 때문에 마음껏 공부하던 유일한 시기가 아닌가. 네. 그래서 굉장히 뜻깊은 주택인데 마침 또 50년 이상 60년 가까이 그 형태를 유지하면서 보존되어 있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좀 놀라운 일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50주기인 내년에 기념관이 개관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계약도 하시고 이제 실질적인 건립이 진행되고 있을 텐데요. 그 건립 과정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시고 앞으로도 이것을 이제 시민들의 성금이나 뭐 이런 형태를 통해서 나머지 건립에 필요한 비용들을 또 모금 형태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추진해 나가시는지 과정을 좀 설명을 지금 해주시겠습니까? 당면 과제가 사실은 이제 그 보존되어 있는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죠. 네네. 돈을 지급을 하고 매입하는 것인데 지금 그저께 저희들이 한 것은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네. 계약금을 주고 계약을 내년 6월까지 이제 잔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를 하기로 약속을 했고 네. 또 그 이후에 뭐 그 형태를 보존해서 또 어떤 형태로서 기념관을 지을 것인가 하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나 또 후원자들과 한번 또 논의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 과정이 필요하고요. 지금 당면 과제는 어쨌든 저희들이
애초에 모금 목표인 5억 원을 네. 최단 기간 동안 마련하는 것인데 네. 지금 약 30% 정도 네, 지금 네. 모금이 된 상태이고 이 계약식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시민들에게 다가가서 뭐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주된 재원이 시민들이나 뜻 있는 분들의 후원 기금을 마련하는데 지방 정부 특히 대구시나 이런 데서 혹은 다른 단체에서 지원하는 이런 형태의 지원금은 없습니까? 지금 뭐 주된 재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된 재원이 아니라 전적인 재원입니다. 네, 저희들은 지방 정부에서 과거에 한번 그 어떤 전태일 조영래 추모 사업을 추진하다가 조금 벽에 막혔던 적이 있는데 저희들은 정부에서도 추진할 수 있지만 네. 시민들 자체의 모금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모금으로 하는 것이 네. 더 뜻깊은 일이 네, 아닌가 하는 의도 그런 생각에서 소액 후원자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려고 노력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자체나 어떤 뭐 대기업의 후원 같은 건 받지 않을 생각이고요. 네. 전적으로 시민의 참여에 의해서 모금하는 것이 뭐 이 전태일 추모 사업의 본질이나 또 다른 지역에서 보기에도 의미가 있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뭐 오늘 또 이런 좋은 홍보 기회를 주셨는데 뭐 이런 뜻이 시민들에게 좀 더 널리 알려져서 참여자들이 좀 더 많기를 저희들은 바라고 네. 계약식 이후에 또 새로운 방법을 많이 좀 찾아야겠죠. 네. 어찌됐든 보수적이고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전태일 열사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해를 하기 이전에 어떤 다른 진영의 아이콘처럼 여기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전태일께서 이 돌아가실 때 이 법전을 안고 돌아가셨습니다. 네네.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또 외친 구호가 이 근로기준법을 예, 준수하라는 준수하라. 것이었거든요. 법을 준수하라는 것은 굉장히 보수의 아이템이죠. 네. 보수 준법이라는 것은 보수가 늘 부르짖는 것이기 때문에 전태일의 정신은 진보 보수를 뛰어넘는 것이고 네. 어떤 보수라고 해서 그 가치를 폄훼해서는 안 되고 그 기본 정신은 저희들이 볼 때는 휴머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간 인본주의죠. 인간 본위주의인데 전태일이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것도 사실은 자기도 어렵지만 자신보다 더 어려운 그 여공들, 네. 아주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여공들에 대한 동정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뭐 그런 점을 본다면 어떤 우리 지역의 분위기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거부적인 반응을 보인다든지 하는 것은 좀 그 본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네.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시민문화제도 열리고 인간 전태일을 주목하는 공간도 네. 만들어지고 이제는 기념관도 곧 건립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대구 시민들에게 지금 설립되고 건립되는 전태일 기념관이 굉장히 나름 의미가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 공간이 그런 공간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운영돼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내년 11월 13일이 전태일 50주기가 네. 되는 해인데요. 사실 그 전에 기념관이 건립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시간적으로. 네. 그 이후에 건립이 된다 하더라도 그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또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분들의 중지를 모아야 될 것이고요. 제 생각에는 그 원형을 유지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고 있는 살던 그 별채, 네. 문간방의 좀 형태를 복원해 보자. 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이 전태일 일의 흔적을 좀 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또 결국 전태일의 정신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인본주의고 또 민주주의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라난 세대들에게 그런 정신, 특히 민주주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네. 그런 공간적인 무대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네. 앞으로 많은 분들이 성원 속에서 전태일 기념관이 건립되어서 대구에서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또 하나의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